그냥 모자가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김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충주시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충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획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충북선 고속화 충주역 구간 도심 지하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은 충주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순수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이 준비한 자리가 아니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충주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태성 준비위원장님의 개사 및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운 충주 포럼은 민간인들이 모여서 충주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미래에 관심을 갖고 이번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충주 포럼은 충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충주가 나갈 방향을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충주의 미래를 여는 100년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충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충북선 고속화 지역 충주역 구간의 도심 지하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누구의 이익과 모든 것 없이 도시 경제와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가 충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정부기관, 기업, 그리고 학계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럼은 협력을 통해 충주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번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충주의 포럼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충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예술을 자랑하며 동시에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주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포럼을 통해 충주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주시를 만들어 갑시다. 포럼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기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내빈이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내빈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종배 사무실 임순묵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주시의회 김나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충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자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상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혜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충주시 이종배 국회의원을 대신해 임순묵 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의 임순묵 소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일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에서 충주 미래발전 100년 토론회가 열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신 이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충주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도 국회의장 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힘 합쳐 충주 발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 이종배 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의회 김나구 의장님의 축사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주시 의장 김나구입니다. 새로운 충주의 미래를 여는 100년 토론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새로운 충주 포럼 이태성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요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꿈을 꾸며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 주제로 선정된 충북선 고속화는 충주의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져 충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를 비롯한 충주시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충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의 준비를 정성껏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전을 보내주신 에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이현희 국회의원께서 영상으로 축하를 전해주셨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럼에 참가해주신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흥덕구 국회의원 이현희입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이태성 새로운 충주 포럼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충주는 국토의 중심입니다. 저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항공, 철도, 도로망 확충으로 하늘길, 땅길이 통하는 사통팔달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충주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전 계산군수 이차영 전 대통령 지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용환님은 문자 메시지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포럼을 많은 시민분들이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분 더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지역위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주민주당 지역위원장 노승일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야당 위원장은 뭐 인사는 고사하고 소개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또 이렇게 앞자리에도 앉혀주시고 인사할 기회도 주시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따로 인사말을 또 준비도 못했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미래발전, 충주 미래발전 100년이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충북 고속화철도 사업의 충주 구간 지하화의 대해서 토론한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충주가 100년을 고사하고 20년 대계, 30년 대계도 없이 비전 없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은 물론이고 그걸 기조로 해서 50년, 30년 대계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충주가 발전할 방향을 갖고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이런 자리를 준비했다는 데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저희 당을 비롯해서 더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축사로 오늘 포럼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연설을 맡아주신 이태성님을 소개합니다. 이태성님은 한국 ESG 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며 오늘의 포럼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이렇게 이런 시민 토론의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 학회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충주 와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만들고 저희가 포럼을 우연찮게 5월달에 단월 강변에서 한 50여 분이 모여서 충주 발전에서 뭔가 해보자 해서 삼겹살 먹으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친 예비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그런데 8월 달에 이 충북선 고속화에 관련된 문제가 이슈화가 되니 우리가 창립을 하기 전이라도 한번 이것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못했고 또 일부가 와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자리지만 이렇게 같이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기조연설 자리도 지금 호주로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충주에 대해서 한번 지속 가능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제가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30년 전에는 우리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청주와 동시에 서울과 동시에 영화를 개봉했는데 지금은 영화관다운 영화관들이 충주에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작고요. 이 문화의 도시였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주의 대표 음식이 무엇이냐? 충주의 대표 음식이 뭐예요? 딱히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러면 다시 물을까요? 충주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충주에 하면 떠오르는 것. 사과. 네, 탕금대. 네.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과도 30년 전 얘기고요, 탕금대도 우리가 30년째 써먹고 있어요. 사과는 온도가 올라가서 아직 충주에서 농사를 질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충주보다 작았던 원주, 천안, 평택,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천안은 50만이 넘는 도시가 되어 있고 원주는 36만이 돼서 국회의원이 2석입니다. 과연 충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충주 발전은 뭐 때문에 안 될까요? 환경이 나빠서 그럴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충주의 리더십이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리더십. 환경이 나쁘지 않나요? 불하고 산밖에 없고 국토는 서울보다 1.6배 높은데 실제적으로 건설할 땅은 많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도 없습니다. 다행히 충주는 30년째 인구가 거의 평수준을 21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도시들에 비하면 상당히 인구가 정체되어 있죠. 네. 저기 수도권에 올라가면 동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탄은요 5년 동안 인구가 충주시 인구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근데 왜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충주는 30년대 정체되어 있냐는 얘기죠. 이게 충주의 위성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네, 이게 충주입니다. 지금 저 빨간 점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네. 앞에 보면 남한강이 흐르고 탄금대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멋있죠? 근데 도심은 저기 작은 빨간 점 있는 곳이 우리 도심입니다. 일명 다운타운이라고 해요. 이게 충주의 모습입니다. 이 충주를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해야 100년 동안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21세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혼자서 부르면 오고 가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이제 곧 법률이 통과되면 이 스마트 자동차들이 나올 겁니다. IoT 기반 관리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관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병원에 가기 어렵고 진료받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IoT 기술이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들을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티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선진국과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건설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오늘 온도가 어제보다 좀 낮은데 요즘에 온도가 35도, 36도로 오르내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탄소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운동, 아리백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이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의 14%의 쓰레기를 충북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다 그럼 소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또 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자동차를 만드는데 요즘에 가끔 불이 나면 배터리는 5가지 소재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파우치, 그 다음에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열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 놈이 소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산업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통 과거의 도시들은 아파트만 막 지어댑니다. 그리고 땅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근데 그 도시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계획적 도시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무조건이죠. 충주에 어떻게 경제를 만들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충주에 일자리가 있을까요? 있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 앞에 2자를 붙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요, 20대나 30대가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어야 양질을 합니다. 우리가 최저시급을 받으면 한 2,500만 원쯤 됩니다, 요즘에. 네. 그냥 법적 임금을 받으면 280시간을 받으면 내년부터 만 원이 좀 넘어, 만 30원이니까 조금 적겠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충주의 임금이 3,800만 원 수준에 원해졌습니다. 평균 임금. 그러면 20대, 30대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GDP라고 부르는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이 충주시가 약 4,500에서 4,800만 원이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경제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바꿔야 되고요. 지역에 어떤 산업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얘기합니다. 충주를. 관광. 근데 충주의 관광이 단양보다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관광객이. 적게 오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단양은 3만이 안 됩니다.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단양의 공무원의 약 50% 이상은 관광의 모든 정책을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오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도 단양에서 우리나라의 귀빈들 오셔서 장관급 이사들이 오셔갖고 관광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옆에 동네 제천을 보면 제천도 청풍호라고 해서 충주호를 자기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충주호였잖아요. 그죠? 네. 단양호, 청풍호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래서 또 제천 나름대로의 관광 정책을 쓰고 있는데 충주에 과연 어떤 관광 정책이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주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을 만들자. 그럼 관광객이 올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 충주에 있다. 나이트클럽하고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BTS라든가 이런 공연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컨텐츠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면 이런 어떤 랜드마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주의 관광을 위해서. 사실 죄송한데 저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던 탕금대를 아직도 우려먹고 있습니다. 충주. 탕금대 가보시면 변한 게 있습니까? 어르신들? 40년 동안?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게.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오고 싶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을 때 열쇠고리 사면 제주도 거나 경주 거나 어디 거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충주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세아미디어 자리가 있었던 동네 빼고는, 충주 일산업단지 빼고는 제대로 산업단지 같은 규모를 갖춰가는 곳이 서충주에 있는 곳 정도. 그러나 그곳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아까 얘기한 스마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새로 건설하는 공장에는 과거에 그 많은 공장에 100명이 근무했다면 지금 현재는 10명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정인데 10분의 1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세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48시간, 주 52시간 이런 시대가 아니라 주 3일만 일하는 시대가 지금 유럽에서는 만들어내고 있고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인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주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대학입니다. 교통대학 앞에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전문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과연 변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놀 곳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충북에 스타벅스 37호점이 생겼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뉴스거리입니까? 스타벅스 37호점이 충북에 생겼답니다. 그게 뉴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어디에 생겼냐면 제가 근무했던 오창에 생겼습니다. 오창은 인구가 8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북 경제의 약 35%를 책임집니다. 8만이. 과거에 충주에는요, 스타벅스가 하나 있을 때 거기 3개 있을 때는 또 생긴 겁니다. 왜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맥도날드라는 게 있을 때 3개를
지수를 보면 기준이 맥도날드였습니다. 지금은 스타벅스로 바뀌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에는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생기는 옆 동네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포용적 사회라는 거죠. 옆에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타적인 도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지 감히 이해하실 겁니다. 충주에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호가. 충주 살면 충주 사람이지. 여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충주에 40년째 사는데 아직도 충주 사람이 아니랍니다. 40년째 충주에 사는 우리 포럼 회원이 저희 포럼 회의에 와서 한 번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충주에 살면서 정착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랬더니 15년 걸린답니다. 15년 동안 그 사람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해야 되죠. 과거에 충주대학이 4년제로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들이 충주에 들어가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용적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더듬어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한테 귀촌 들어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꽃을 심었더니 왜 당신이 농사 안 짓고 꽃 심느냐고 뭐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귀촌에서 꽃을 심던 거기다가 뭐를 심던 그 사람이 자유죠. 충주가 잘 살아야 되죠. 근데 꽃 심는다고 뭐라고 한답니다.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경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눌 수가 없냐?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는 경제적 여유를 갖는 충주시를 만들고 싶은 마음의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원합니다. 지금 살고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소득도 높고 삶의 질, 문화도 느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충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제 잠깐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고속화의 현 상황입니다. 이 내용 뒤에 나올 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는데 청주공항부터 봉양까지 제천 전까지 고속화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고속화인데 실질적으로 300km가 넘으면 고속철이고요. 200km가 넘으면 고속화고요. 200km 미만은 일반 철도입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철도의 상황인데 우리 철도가 200km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km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평균 시속 150km 정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북선의 충주역 구간을 왜 지하화해야 되냐? 간단하게 저는 뒤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교각이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서울에 고가도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경부고속도로 40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교통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건널목 안 건너도 되고요. 지금 우리 달천 들어오다 보면 고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저는 흉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가 지하로 갔으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병목할 사람도 없고 도로가 막히지 않을 텐데 그것을 그냥 평등생각으로 고가를 만들어서 달천으로 지나갑니다. 그걸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나세요? 아 이게 왜 필요했을까? 철도가 지하로 갔다면 우리는 편하게 다녔을 텐데 그게 교통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 공간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로 가고 있는 KTX가 아닌데 KTX라고 부르는 철도 교각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칠근동에서 봉명동에서 충주역구가 타는 데를 바라봤을 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로 막혀 있어요? 방음벽, 교각, 방음벽. 이것이 도시 공간의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하로 가는 거나 지상으로 가는 거의 환경적 문제, 소음, 먼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래서 충주역 구간은 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각을 건설하겠답니다.
교각철도의 문제점, 안전의 문제도 있죠. 지역 발전이 완전 걸림돌이죠. 왜? 지역 간 단절을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 공간의 제한이죠. 교각이 건설되면 양옆으로 내 모든 것들이 제한됩니다. 갈 수도 없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교각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다른 곳은 교각을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화했을 때 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충주의 도심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교각으로 있으면 미관도 나쁘고 발전할 수가 없는데 그 지하에서 깔끔하게 딱 돼서 딱 보면 여러분들 사과 살 때 우리 옛날로 기스 났다 그러죠. 스크래치 난 거를 사시겠습니까? 도심을 보십시오. 아까 그 인공위성을 봤을 때 얼마나 멋있는 도시에 교각으로 탁 나면 사과에 스크래치 난 거 같잖아요. 누가 먹다만 사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가겠다면 과연 그것을 충주 시민들이 용납해야 되는지요. 그 다음에 옆에 상업지 및 주거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몇 킬로 이내는 교각으로 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경제적 손실입니다. 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땅은 넓지만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은데 교각으로 지나가면서 4, 5km의 반경 몇 킬로 평방미터를 다 그냥 사용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구도가 다양해집니다. 이게 지하로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 여러 가지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충주역 지하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지하로 가면 충주역도 지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경을 통해서 대구로 내려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희 국토위원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 충주가 교통에 대해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제가 국토위를 3분 만났거든요. 제천에 있는 분이신데 제천은 봉양에서 제천을 자꾸 연결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안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에서 봉양까지 연결하면 우리 사업에 타당성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봉양까지만 하면 됩니다. 남의 동네는 일단 신경 안 쓰기로 하고 경제구도가 상당히 다양화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환경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지속 가능성, 도심에 지속 가능한 설계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충주시 의회에서 충주시에서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국토부에 냈던 것들이 다 지하로 가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그 다음에 주민의 아까 권리 확대, 그 다음에 지역 간 단절에서 녹지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일본 도쿄, 오사카, 홍콩, 한국은 서울, 부산, 수원, 대전, 대구,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 어떤 도시입니까? 다 그 나라의 최고의 도시들이죠. 이 도시가 다 지하화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특히 열차가. 세계적 현상인데 충주는 지금 현재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충주시 도청,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 학계, 비영리조직 단계적으로 민간이 협력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이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 발을 뛰는 자리입니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1970년 브루셀이라는 데서 우리와 똑같은 솔웨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 온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아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키리, 보어 다 들어보신 분이죠? 아인슈타인. 요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17명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인 29명 중에서 17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시작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내집 말 하겠습니다. 충주의 미래는 리마커블 해야 됩니다.
리마커블이라는 것은 탁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우리가 조용필을 부르려면 5천만 원인데 옆에 있는 무명 가수를 부르면 50만 원입니다. 왜 조용필한테는 5천만 원을 줘야 될까요? 노래를 잘해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리마크로 배웁니다. 충주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도시, 하나밖에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제일 큰 나이트클럽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마천루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건물, 전 세계에서 충주에 가장 큰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보러 올 것입니다. 그것이 리마커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스테너블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얘기죠. 우리가 한 가지를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계속 지키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충주가 번영할 수 있고 누구 말만 따라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내셔널 해야 됩니다. 이게 글로벌 시대에는 그냥 국제적도 아니고 초국제적으로 뛰어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넘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활인구가 적어도 주말에 100만쯤 들어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고 40만이 넘어서 국회의원이 두 석으로 바뀔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태성 교수님의 깊이 있고 열정적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설은 충주시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고민과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발표자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정용하 시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충주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표자 정용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음과 진동 분진, 토지의 집가 하락 등에 대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철도 건설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좀 개발을 하고 여기에 맞는 중공업 지역이나 자연형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는 중부고속도로와 평택, 충주 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충주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선이 한창 공사 중이고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충주시는 4통 8달의 교통망이 있는 더 발전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충주 문경 구간 중 충적 인근 부분은 저신도 철도 구간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선이 원래는 수서에서 문경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 수서 쪽은 2031년경에 완료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수서가 아닌 판교에서 시작해서 현재 충주까지 개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사에 의하면 개통 이후에 철도 이용객이 한 30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정도면 문경까지 완전 개통이 돼서 결국 수서까지 되는 것은 2031년이면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강변도시 건설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창생이고 다음에 아까 이제 로컬리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까 박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충주 지역의 음식이 뭐냐? 없잖아요. 로컬리즘을 해야 돼요. 로컬리즘. 지역화 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충주시장님은 앞으로 이따가 비춰주겠지만은 랜드마크를 한다는데 난 아주 잘하셨다 그래서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문화의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문화가 혼재되는 충주뿐이었습니다. 지금 충북선이 고속화에서 원칙은 목포에서 강릉까지 국도 X축을 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확실하게 호남선인 오송역과 충주역역으로 연결시키는 신설 노선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북선 기본 노선안을 보면 기존 노선을 대량하는 수준입니다. 언론에서 준고속철인 중부 내륙철도 열차처럼 시속 200km라고 총재시를 대변하는 언론에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철폐 고속철도는 아까 앞서 아주 조금 저하고 차고인데 철도법에 보면은 시속 200km 이상 달릴 때를 고속철도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 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이해를 하셨죠? 예. 고속철도 아니고. KTX가 오는 그 선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방음벽 때문에 아주 도심이 아주 그 도심의 그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게 있고. 네. 이 구간만큼은 충주역부터 그 구간만큼은 아까 많은 패널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민단체가 공론해보자라는 장이지 이것을 어떤 우리가 그 정부에다가 모여서 이것을 만들어가자. 그 부분이 아마 교각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심도로 아마 결정이 돼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으로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가 뭐 30m, 40m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심도로 하면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5에서 7m 정도 되면은 아마 공사 기간도 아마 30, 40% 정도가 좀 짧아지게 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진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